이어서 5장을 살펴볼 건데요.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 유치원의 실외, 아까 이제 앞전에 했던 내용들은 실내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실외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제 실외 안전과 또 그에 따른 평가, 실외 환경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외 놀이는 영유아가 실내에서 이제 하기 어려웠던 놀이를 긴장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출하도록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영유아의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에 필수적인 공간이 바로 실외 공간이기도 하지요. 실외 시설이지만 공간은 사고 및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환경 및 시설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예방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아교육 기관의 놀이시설은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 1월 26일 날 시행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결함 사항을 이제 시정하여야 하고, 안전 대책 마련 후 수정과 보완을 하여서 또다시 결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아교육 기관의 실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 이제 실외 놀이터 설치와 그에 따른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실외 놀이터는 영유아의 놀이의 지속과 촉진, 그리고 다양한 도전과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안전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놀이터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아용과 유아용 놀이터를 따로 구분하여서 적합한 크기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유아들이 질서 있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지도합니다. 또 영유아들끼리 다툼이 생기기 전에 사전 개입을 통하여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또 놀이시설 볼트, 너트, 돌출물 관리 및 이음장치, 또 구조물의 부식 점검, 모래놀이터의 무게감 있는 덮개를 덮어주어서 주기적으로 살균 소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래놀이터에 이제 덮개를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활동하지 않는 밤 시간에 그 외부 동물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길냥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와서 이제 땅을 파고 변을 본다든지, 또 그 가끔 이제 그 좀 관리가 안 되는 청소년이라든지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고 모래놀이터에 던져 놓는다든지, 아이스크림 하드 먹고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것도 던져 놓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덮개로 덮어 주어서 유해한 이제 오물이라든지 유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이제 살균 소독하는 부분, 또 야외 놀이 도구 정리에 대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 또 필요하고, 저도 이거 창고 만드는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코스트코에 그 아이들 그 외부 창고를 그 미니어처 집처럼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하더라고요. 놀이터 유용 안전수칙, 픽토그램 게시를 권장해라고 하는데, 이제 픽토그램이 뭐냐면 그 안전수칙에 관련된 안내판, 그래서 어떻게 놀이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 교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찾아서 코팅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또 조금 돈을 들여서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성인의 도움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좀 안내 표시판 같은 것들을 게시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시설 기준 및 기술 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이제 어떻게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에 따른 그 구분과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을 검사하고 합격에 대한 표시, 또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하거나 검사 불합격 시설을 이용 금지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정기시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고요.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자체 안전점검 리스트 보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신청할 때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이제 이용 금지에 대한 진단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기록이라든지 보관,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에 대한 부분들도 그에 따른 내용들이 우리 교재 페이지 114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외 환경 구성 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기관의 여러 시설물은 안전한 환경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영유아가 주의력과 건강 등으로 인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설 설비는 영유아의 연령이나 신체 크기, 능력 등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고요.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2011년 연구된 자료에 미끄럼틀, 그네 기어오르는 시설, 시소 등 놀이기구별 안전사고가 유발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유아교육기관 놀이기구 관련 사고는 실외 놀이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끄럼틀, 구름다리, 오르는 기구에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미끄럼틀의 부적절한 사용 행동이 주요 안전사고의 원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외 공간에 배치될 수 있는 시설 설비 및 환경에 따라 안전관리의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면 공간에 대한 크기가 있고요. 또 바닥이라든지 울타리, 담장, 또 동식물 기르는 거, 창구, 놀이기구, 기타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공간에 대한 크기는 영유아의 수에 따른 적절한 면적을 확보하고 실외 공간 이용 시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영화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아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거나 왜냐면 점심 먹는 시간이나 낮잠 자는 유무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용 시간에 대한 계획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또 지역사회 실외 놀이공간에 대한 이용 시간도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닥은 노릿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재질을 선택하고 이제 관상용 식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바닥 표면 경계 부분 높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울타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제 120cm 이상의 높이로 쌓은 담장, 또 차도, 길, 주차장, 위험한 외부 환경과의 차단도 필요하고요. 또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책으로 간판, 담벼락, 고정 이런 접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 놀이기구, 지붕재, 실외 천장재 접착 성능 저하로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한 번은 제가 서울 출장을 가고 있었는데
서울 출장 중에 이제 선생님이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그때 이제 연수를 못 마치고 급하게 기차 타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낮잠 시간에 상부장이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이제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그 싱크대 위에 선반 수납장에 떨어져가지고 탈락한 적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벽면에 그런 고정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교사가 수시로 확인하지만, 그 벽이 두드려 봤을 때 단단한 곳과 텅텅텅 비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대우건설로 기억을 하는데, 그 무거운 상부장을 되게 붙이면 안 될 곳에다가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또 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책으로 호우 예상 시 저지대, 지하시설,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 차수막,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배수로 전기 청소라든지 노후화된 건물, 창틀, 크랙, 균열된 틈이 있는지 점검하고 수리해둘 것입니다. 건물 틈으로 들어온 빗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기 쇼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점검하시고, 또 이제 창고도 이제 교사용 창고와 영유아 창고를 분리해서 안전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식물 기르는 것도 저희는 이제 토끼를 길러라고 토끼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토끼가 새끼를 잡아먹는다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 살고. 그래서 좀 오래 키우고 싶지 않아서 병아리를 키우는데 의외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가 닭이 돼서 닭을 굉장히 오랫동안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닭도 조류 독감 때문에 시청에서 점검이 오기도 하고요. 또 수의사 선생님이 비싼 백신을 맞춰서 관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영유아에게 해를 입히거나, 물론 그 동물을 기를 때는 부모 동의서를 100%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에게 해를 입히거나 감염 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동물을 선택하고, 식물의 유독성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시설 가보면 거북이 많이 기르는데, 요즘 거북이 안 키우는 이유가 거북이 등에 회충이 많이 자란다 해서 거북이를 키우지 않는데, 유독한 거, 유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보고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놀이기구도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분이 이제 복합 놀이기구로 선택하고, 더운 날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로 인한 화상, 그러니까 그 미끄럼틀 내려올 때 그 스텐으로 된 철제 소재 미끄럼틀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거 호랑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경찰청으로 원장을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이제 2대 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소방 대피할 때 쓰는 놀이기구가 플라스틱으로 되는, 그게 또 환경오염이 배출된다 해서 그거를 떼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물상에 파는데도 굉장히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걸 떼어내고 어떤 걸로 설치를 하느냐, 아이들이 대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스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거기가 햇빛이 너무 잘 들어서 아이들 화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네 주변에 보호담 설치하는 거, 그네 착지점, 낙하점에 충격 흡수 재질로 된 바닥 설치, 녹이 슬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시설의 보수, 영유아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에 마련하는 것들, 목공놀이를 위한 전용 공간, 못을 받거나 톱질 시 보호환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기타 공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농기구에 대한 전용 창고를 마련해서 영유아들이 손을 닿지 않도록,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하고 관리를 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쓰셔야 할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야외 다른 놀이 공간과 이런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모래놀이 같은 경우는 영유아가 길이나 도로에 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영화용과 유아용 놀이터를 따로 구분하여 적합한 크기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입에 넣을 만한 것이나 손에 베일 만한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이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래놀이터는 무게감 있는 덮개로 덮어 놓고 또 주기적으로 소독을 살균하고 또 실내놀이 도중 일사광선에 대한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을 꼭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외 동물 사육장에 대한 부분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외환동물 곤충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동물을 둘 경우에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고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또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외 활동 시 안전에 대한 수칙으로 이제 사전 답사를 통하여 위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하고 실외 활동 전에 비상약품을 챙기고 영유아의 옷차림, 운동화라든지 모자끈 이런 것들을 살펴주고 차량, 골목길,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사항,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또 이탈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만한 영유아의 보육교사가 더 주의를 해서 살펴야 되겠지요. 선생님이 짝꿍에 대해서 손잡고 다니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외 활동 종료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고 또 미세먼지 이제 예보 상황이라든지 농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여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는 부분까지 해서 교사가 이제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우리가 이제 비가 왔을 때 우천시 실내놀이라고 예전에는 일제다 많이 썼는데 이제는 우천시가 오히려 깨끗한 공기이기 때문에 바깥놀이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재 121페이지에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유아 대상 행동 요령 교육 및 실전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이제 전담 담당자 또 지정 관련 모바일 웹 설치하고 문자 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고농도 발생 시 유아 대상 행동 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으로 대체했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서 빗자루 청소 대신에 물걸레질 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 관리를 이제 가동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위해성과 행동 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이제 자주 해야 되고, 오전 통원 시간 내에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납품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또 출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해요. 해당 지역 인근 측정소에서 이제 PM 10 또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농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지속되었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발령이 나나 봐요.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 시군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납품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기가 주만큼 얼마만큼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현장 학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답사가 이제 꼭 필요한데 사전 답사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당일 현장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을 앞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한번 안내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현장 학습 전에 준비해야 될 상황은 계획을 하고
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아, 건강, 날씨, 오늘 이제 그 연휴 마지막 날인데 비가 와서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가 굉장히 틀려. 어저께 되게 더웠거든요. 29도. 근데 지금 20도는 살짝 넘는 것 같아요. 쌀쌀해요, 지금. 내일 여러분하고 수업인데 저녁에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감기 걸리실 것 같습니다. 또 부모한테 공지했을 때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문서를 통해서 동의서를 꼭 받아서 참여 요구, 부모 서명 등을 받으시고 사전 답사를 통해서 동선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 영유아의 동선에 따른 위험 요소, 화장실, 또 인근 병원에 대한 미리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앞서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간별 세부사항을 작성해서 전반적인 계획표와 교사 역할 분장을 나누셔야 됩니다. 또 영유아 보육교사 안전교육도 실시해서 구조라든지 응급처치 요령 숙지하고 또 응급상황 시 연락할 영유아 보호자 번호를 목록을 지참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 저 그때 수업할 때 왜 금성산에 갔을 때 숲 체험하다가 벌에 쏘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그 응급상황 시 연락망을 안 가져와서 되게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모든 보육교직원은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보호자의 전화번호, 목록표를 요즘 핸드폰도 갖고 다니시니까 엑셀 파일로 저장해 놓고 수시로 좀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유아에게 교육기관명, 연락처, 이제 이런 것들을 기재되어 있는 이름표를 착용해서 아이들이 혹시 이탈했을 때 그 연락, 어떤 어린이집, 어떤 유치원, 누구누구 이름, 이런 부분을 이제 당황해버리면 아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목걸이 이름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준비사항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학습 중에 주의해야 될 거는 도로로 이용할 때, 또 차량으로 이동할 때가 있고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빨리 걷도록 재촉하지 않고 인원을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또 차량 탈 때는 안전벨트, 차량 내부 안전상황, 안전하게 또 하차하는 거, 인원 점검하는 거 수시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차량을 이용할 때 기사님을 이제 처음 보는 경우도 있고 집 기사님을 이제 두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이제 집 기사님들 한 번씩 만나면 핸드폰을 운전 중에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OT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하고 이동할 때는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를 꼭 당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학습 후에 이제 확인 사항은 인원, 소지품 중요하죠. 손 씻기, 건강 상태 확인하고 평가표 작성해서 활동 관련 평가, 안전 관련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장 학습 시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실외 공간에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연을 경험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지만 안전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는 활동이지요. 그래서 현장 학습 시 교통수단을 이용하므로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교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짝과 손을 잡고 기다리는 거, 장소 이동할 때 교사를 보며 이동하고 걸어 다니고, 또 현장 학습 장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의점에 대한 이야기, 교사 눈 안에, 시야 안에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가 시야를 넓혀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자신의 물건을 선생님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실외 환경에 대한 평가를 좀 보시면 안전하게 관리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안전점검은 주기적 반복적 시행을 통해서 점검 시 나타나는 보완점, 문제점 등에 따라서 바로 개선 조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기관의 환경 점검 등을 살펴보면 이제 실외 환경에 대한 점검, 보수가 필요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또 모래나 고무 매트가 깔려 있는지, 바닥에 위험물이나 쓰레기가 없는지, 보수 중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또 필요하고,
또 안전관리나 시류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안전에 대한 책임,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적합성, 또 일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가 관리되고 있는지, 또 유아교육 기관 주변의 과암전이라든지 축대, 붕괴, 맨홀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교사가 점검 사항과 조치 사항 등을 양호한지 보통인지 불량인지에 따라서 실외 환경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26페이지에서 또 127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할 때 참고하는 부분을 아주 친절하게 한 페이지 한 장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